네, 스포츠 윤리센터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독립법인이고 2020년에 출범을 했어요. 대한체육회에 소속이 된 스포츠 공정위원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기관인데 아무튼 여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회장 등 징계 요청을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스포츠 윤리센터는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첨언을 하자면 국회가 이른바 이기흥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기흥 회장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삼선 방지법을 제정할 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했었던 3선 이상일 때 심의를 하는 역할, 이 역할을 대신해서 맡아줄 조직으로 지목한 곳이 바로 스포츠 윤리센터고요. 네,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지금 그 기능을 잃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기흥 회장의 거의 수족처럼 예. 존재를 하면서 기존 회장들에게 유리한 계속 해석들을 하니까 약간 좀 대체 조직 정도로 지금 키우려고 하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일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스포츠 윤리센터가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서 김정배 상근부회장, 그 다음에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이렇게 3명의 징계를 요구하는 이제 그런 조처를 의결을 했고요. 예, 정몽규 회장은 업무상의 성실 의무를 어겼다, 즉 직무 태만이다라고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네, 한마디로 일을 안 한다. 예. 네, 못한다를 넘어서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본 건데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임직원들이 규정에 맞게 업무를 진행하는지를 감독을 하질 않았고 오히려 묵인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혜성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임한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좀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본 거죠. 예. 네. 그게 이번 의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한 후에 이임생 이사가 그 역할을 이어받도록 김정배 부회장이 이제 종용을 했는데 그 종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또 승인해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정배 부회장의 역할은 축구협회 대회운영본부와 경영본부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지 국가대표 감독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본부와는 별개에 있다. 네. 그래서 전력강화위원회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데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을 이어받도록 이제 종용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일종의 직권 남용이라 본 거죠. 그렇습니다. 이임생 이사에게는 면접 내용을 제대로 남기지도 않았고 전력강화위원회에 공유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을 했고 다 저희가 아는 얘기긴 합니다. 네네. 다만 이제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징계 조처에는 홍명보 감독은 포함이 안 된 걸로 네. 네,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네요. 예,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거는 뭐 다들 예상을 하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어떤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를 한 바를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뽑은 사람들이 네. 잘못이지 뽑힌 사람은 뭐 그 부적합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뭐 네네. 이렇게 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게 지금 대한축구협회자 선거를 앞두고 아직 사선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이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요 스포츠 윤리센터의 조처도 요구 사항일 뿐이고 예. 요게 뭐 실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뭐 문체부도 자격정지 요구를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서 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에 요구고 요청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대한축구협회에서 실질적인 이런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나름 본인이 최선을 다했고 개인의 어떤 그 만족이나 개인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 좀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뭘 하다가 잘못됐고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밝혀지는 내용들도 그렇고 왜 본인이 회장을 계속 해야 될 것이며 회장을 하는 동안에 내렸던 선택들이 과연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딱히 뭐 인정도 하질 않고 네. 사선 출마를 안 하겠다라는 선언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실질적인 효과는 뭐 없을 수 있지만 뭐 지금 법이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정말 저라면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 내가 뭐 사람들이 내가 싫든 아니면 내가 정말 무능하든 뭐든 간에 이렇게 다들 내가 하기를 원치 않는데 이쯤에서 그만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지금까지 해왔던 언행을 보면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죠. 네. 예. 하지만 뭐 대한축구협회 선거 앞두고 악재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선거인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최선이 그렇죠. 아닌가. 불출마를 하지 않는 이상. 예. 네. 아무튼 좀 이 사태가 너무 길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껴서 이 얘기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좀 네, 아우 지겨워, 씨, 뭐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뭐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 보면 홍명보 감독 무혐의 나온 것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에게 이 임무가 유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좀 일리가 있는 지적이긴 합니다. 네. 예, 결국에 축구는 결과로 말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네. 그거는 충분히 죄가 될 수 있죠. 자, 두 번째 토트넘의 배신, 손흥민 인종차별, 벤탄쿠르 징계에 항소를 했다고요? 네, 이게 벤탄쿠르가 그 손흥민 선수에 관련한 인종차별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 시간으로 20일 밤 11시에 토트넘이 공식 성명을 통해서 벤탄쿠르 징계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네, 어제 밤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어제 한 오후 한 3시 정도 네. 됐을 텐데 벌금은 내겠다. 네, 그런데 7경기 못 넣는 거 너무 과하다. 네, 요 맥락으로 일단 그 항소를 한 것이고요. 일단 그 애초에 9월 달에 처음 징계 얘기 나왔을 때 그 벤탄쿠르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그 좀 소명을 했습니다. 네. 벤탄쿠르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 그 방송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식으로 약간 되도 않는 그렇죠. 소명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으면서 7경기 징계를 좀 받았기 때문에 요게 모르겠습니다. 구단 쪽에서 과하다고 생각하죠. 구단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항소. 근데 이게 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미묘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요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게 손흥민이기 그렇죠. 때문에 물론 본인이 이게 괜찮다 이거 했지만 이게 흔히 얘기하는 뭐 친고죄에 해당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난 괜찮아 했더라도 이 인종차별에 대한 이 문제는 특히 유럽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사회 어떤 공적인 영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항소가 또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인데 뭐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한 경기라도 줄어든다면은 개이득 이런 마음을 했겠죠. 그렇죠.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 항소를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죠. 결국에 그렇죠. 예. 그렇지 않더라도 일종의 어떤 외교적인 제스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 항소를- 선수한테도 뭐 야 네. 우리 너 때문에 우리 이렇게까지 노력했어.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미묘한 것이 어쨌든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가해 행위이기 때문에 요런 식의 항소가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인이 제 입장에서는 너무 손흥민 신경 안 쓰는 거 아닌가? 뭐 손흥민이 괜찮다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개적인 이런 항소 같은 경우는 좀 조심했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예. 그리고 일단 항소를 진행을 하더라도 일단 징계 자체는 진행이 시작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맨시티 원정에서는 벤탄쿠르가 징계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항소를 한 이유가 아예 이해는 또 가지 않는 게 이제 토트넘이 또 치러야 되는 경기들이 맨시티 비롯해서 첼시, 맨유는 리그컵에서 그다음에 리버풀까지 만나거든요. 그 징계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벤탄쿠르가 이번 시즌에 또 포스테코글로 감독 축구의 그 중심으로 또 도약하고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 그래서 또 토트넘 입장에서도 한 경기라도 줄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또 항소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해가 가지 않는 게라고 하셔가지고 반대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네. 토트넘 입장은 그런 것이고 근데 그 사안이 그러니까 솔직히 냉정하게 우리나 아니면 남미도 남미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정말 꽤 많은 분들이 저희 그런 댓글 달렸는데 아니 우리도 뭐 외국 사람들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뭐 흑인이나 백인들 구분 안 간다 이런 얘기하지 않냐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선망과 응원을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은 특히 이게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것을 축구계에서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례를 통해서 계속 경험을 하고 교육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항소하는 것은 좀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많고 억울하다 이런 정도 성명만 냈다면 모르겠는데 예. 이걸 항소를 했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행위가 아닌가. 예. 적어도 손흥민 선수한테는 너무
아쉬운 일이죠. 네. 항소 자체가. 야, 그래도 주장이 좀 가해 행위를 당한 셈인 건데 이걸 팀에서 이렇게 항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네, 다양한 어떤 해석이 가능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유로파리그는 뛸 수 있고요. 국내 경기, 그러니까 FA가 주관하는 프리미어리그하고 이제 카라바오컵, FA컵 이런 경기들만 못 나오는 건데 지금 11월, 12월 경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자국리그 경기 7경, 그러니까 자국리그 컵 대회 요것만 해도 한 달입니다. 그렇죠. 7경기를 한 달 만에 유로파리그 2경기 빼고도 그러니까 한 달 동안 9경기를 한다는 거죠. 그쵸. 토트넘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주전으로 뛰고 있는 벤탄쿠르의 이탈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속이 많이 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토트넘 다쳤다고 생각하세요. 야, 벤탄쿠르가 한 달 부상이다. 네, 다쳐가지고 못 나온 거 생각하시고, 네, 뭐 이거를 네, 뭐 어떻게 바꾸려고 자꾸 이러는 게 이렇게 좋아 보이질 않네요 개인적으로. 맨시티 원정, 풀럼 홈, 본머스 원정, 첼시 홈, 사우스햄튼 원정, 맨유하고 카라바오컵, 리버풀과의 홈 경기, 굉장히 빡신 일정들입니다. 아스날 빼고 상위 팀들 다 만나는 네.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지난번 9월달에 소명을 할 때 뭐 자기는 반어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네. 자기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참 현타가 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설령 반어법이었다고 해도 뭐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잡지 못한 네. 예, 그런 거였기 때문에 예, 뭐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손흥민 선수 이적설이 또 뭐 이런 표현은 그 팀한테 미안하지만 좀 뜬금없이 예, 터키 리그행 그렇죠. 이적설이 떴습니다. 예, 뭐 갈라타사라이 이적설인데요. 튀르키예 매체 파나틱 파나틱이 꽤 그래도 괜찮은 매체입니다. 음, 터키에서는 꽤 그 권위 있는 매체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갈라타사라이는 손흥민을 원한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인데 갈라타사라이로 연결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갈라타사라이가 최근에 유럽의 스타들을 좀 모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뛰고 있는 선수들 몇 면이 화려합니다. 예, 이번 시즌에 빅터 오시멘을 임대로 데려오면서 화려한 스쿼드를 구축을 했는데요. 오시멘, 이카르디, 투톱에 메르턴스가 뒤를 바치고 네. 후보에 지에시가 있고 하킴 지에시가 있고 뭐 그밖에 아스널에서 뛰었던 뭐 루카스 토레이라든가 아니면 티르키예의 아크긴, 아이한 이런 선수들도 네. 있고요. 결정적으로 토트넘에서 뛰었던 다빈손 산체스도 지난 시즌에 갈라타사라이를 이적해서 또 지난번에 토트넘과 맞대결을 치르는 등 활약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비슨 산체스와 같이 이제 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뭐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나. 일단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을 할 걸로 보기 때문에 네. FA 이적은 난망이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손흥민이 굳이 떠난다고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특히나 FA로 풀린다고 하면은 뭐 갈 수 있는 선택지 많기 때문에 원오브 댐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적설 기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이렇게 좀 연기가 나야 불이 올라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이적설이 어떻게 보면 또 선수 계약에서 선수 측이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뜨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죠. 그렇습니다. 네. 이 두 개인가요? 예, 그거 하나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요. 그 옆에. 네. 예. 자, 손흥민 선수 요 소식은 손흥민 선수가 올린 이게 저는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 그 주장을 하면서 대표팀이 확산시킨 이게 문화 같거든요. 네. 대표팀 A매치 주간 끝나면 항상 팬들에게 감사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전 요거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팬들에게 고마워하고 대표팀에 다녀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선수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많은 팬들에게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행위고 또 이게 전부 하는지는 제가 모든 선수를 보진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선수들이 이렇게 올리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대표팀 또 마치면서 이번 11월 A매치가 또 올해 마지막 A매치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그램 글을 남겼습니다. 예, 올 한 해 행복한 대표팀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거 다 읽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긴 합니다. 대표팀에서 이강인 선수하고 그것도 올해죠. 예. 네, 그렇죠. 이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인데 아무튼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